는 세 번째 자극의 전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시험 범위를 다 나갈 것 같습니다. 호흡순환 배설 다 했고 자극의 전달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뉴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 흥분을 전달하는 기능적 단위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의 특징은 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색칠하고 있는 게 신경세포체입니다. 이 신경세포체는 우리 온몸 곳곳에 잘 퍼져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가지돌기예요. 옛날에는 손 모양이라고 해서 수상돌기라고 하기도 했어요. 옛날 말이고요. 예. 가지돌기가 지금 현재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데는 축삭돌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명암을 넣고 있는 곳은 축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는 다른 신경세포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안 돼요. 뒤로 물를 수 없어. 앞만 보는 거죠. 그렇게 앞만 보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한 아이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한쪽 방향만 가면 되니까 빠르게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색칠하고 있는 것은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마리집이라고 해요. 김말이 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져 있어요. 자, 세세하게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핵이 있고요. 핵은 뭐 그람 염색 때문에 보라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긴 게 가지 돌기입니다. 그리고 요 파트 이렇게 생긴 데가 뭐냐면 얘를 신경 세포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를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 말려있는 세포, 요거를 우리는 슈반 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색깔의 파트는 축삭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슈반 세포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슈반 세포. 그리고 얘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핵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른 슈반 세포를 동반하는데 얘는 확대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얘를 슈반 세포와 슈반 세포 사이, 얘를 랑비에르 결절, 랑비의 결절, 끊어졌다, 찢어졌다 라고 하는 데를 결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남았네. 그리고 자, 요 파트를 우리는 축, 싹, 돌기, 말단이라고 하죠. 축싹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는 돌기였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얘는 신경입니다. 신경. 신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하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마리집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요 가지돌기 그리는 게 제일 귀찮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다져져 있어야지. 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위에 그림처럼 마리집이 있는 거를 우리는 마리집 신경,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얘를 우리는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민달팽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민마리집. 그럼 얘는 왜 존재할까요? 얘는 왜 존재할까요? 다 쓸모가 있으니까 존재하겠죠, 그죠? 쓸모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슈반 세포는 특징이 이거예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음. 그럼 여기는 전기가 안 흘러요. 우리 배우기는 모든 신경 자극은 전기로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틀린 거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럼 전기가 어떻게 통할까? 여기는 이렇게 통합니다.
자극이 오면 이렇게 자극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깡충 해서 자연스럽게 갑니다.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뛰어서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뛴다 라는 말을 써서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얘는 전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도약 전도의 특징은 빨라요. 뭐에 비해? 민마리 집에서 하는 전도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전도는 감각 같은 거 빨리 느끼고 빨리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 것들이 있겠죠. 뭘까요? 중추신경계죠. 신경계에 연결되어 있고 얘는 감각 또는 운동 신경계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뉴런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구분이냐면 감각, 느끼고 그리고 움직이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 이렇게 느끼는 감각 뉴런이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쪽에 있는 연합 뉴런이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얘가 다시 내려가요. 어떻게 할 거냐? 누구한테 전달을 하냐면 운동 뉴런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얘는 움직이겠죠. 감각신경 얘를 확대를 해보도록 또 하죠.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피부가 있고 그 아래 피하 지방층이 이렇게 있겠고 그 아래 신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고 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서 전달을 어떻게 하냐? 다른 운동 뉴런 근육에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좀 칠해보면 자, 살결에 있던 고기같이 생겼네요. 자, 요 신경세포들이 자, 마리집 얼른 가요. 딱. 그래서 감각 뉴런들이 연합 뉴런으로 움직이게 되고 요 연합 뉴런은 판단을 해요. 뇌로 보내줘서 민마리집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자극을 잘 받게 되죠. 그리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뭐 공이 날라오거나 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날라와야 되니까 다시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에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과 연결된 운동 뉴런들은 근육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개 배웠습니다. 3개. 어떤 걸 배웠냐면 첫 번째, 모든 것을 느끼는 감각 뉴런.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이래요. 감각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호가 떨어지면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순서를 일단 어떤 자극이 와요. 뭐 송곳으로 찔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극이 오면 감각기가 그거를 느끼겠죠.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뭘까요? 감각 뉴런이라고 하겠죠. 감각 뉴런은 연합 뉴런으로 연합 뉴런은 판단을 해서 운동 뉴런으로, 운동 뉴런은 다시 반응기를 하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이겠죠. 근육. 그래서 몸이 움직이면 우리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극이 일어나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순서 중에 가장 커다란 감각, 연합, 운동 뉴런을 배웠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신경, 우리가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렵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뉴런이었고, 두 번째 두 번째 저거에 비해 너무 조그만한데? 두 번째 흥분의 전도예요. 흥분은 자극을 받아 세포막에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얘를 우리는 흥분이라고 해요. 흥분은 뭐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분극, 그리고 분극을 탈출해서 탈분극, 그리고 탈출한 게 다시 돌아와 재분극이라는 거죠. 요게 좀 그림만 보면 엄청 어려운데 이해하고 나면은 엄청 쉬운 겁니다. 흥분전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자극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감각기를 통해서 전기 자극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전기 자극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면 세포막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지질로 되어 있는
소수성 물질과 그 안쪽에 있는 친수성 물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잡다한 것들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세포막을 확대해 보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확대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요겁니다. 얘는 우리는 통로라고 부릅니다. 통로. 그리고 이렇게 생긴 펌프라고 세포막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통로와 펌프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뭐냐면 ATP를 사용하냐, 에너지를 사용하냐, ATP를 사용하지 않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왜 ATP를 사용하냐? 요게 목적입니다. 뭐냐면 확산의 역행이에요. 역행. 가만히 있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갈 텐데 얘는 굳이 ATP를 써서 가는 거죠. 자, 얘는 언제 또 쓰냐? 과분국 되거나 아니면 재분국 때, 그때 다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마다 길이 있는데 나트륨이 이동하면 나트륨 통로, 그리고 칼륨이 이동하면은 칼륨 통로.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칼륨, 나트륨, 펌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몇 개가 안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세포막 주변에 계속 막 있어요. 그리고 인지질이 딱딱한 게 아니라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텐데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증명하는 뭐 그런 실험이나 뭐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세포 밖과 안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쪽에 여기를 안쪽, 바깥쪽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뭐냐면 11번이에요. 나트륨 Na 플러스예요. 얘는 밖에 나가예요. 나가. 밖에 나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밖에 나트륨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밖에 나트륨이 많아요. 그러면 뭐 반대로 포타슘, 칼륨입니다. 칼륨은 어디에 많냐? 안쪽에 많아요. 칼륨은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세포 안, 그리고 여기가 세포 밖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면 자연스럽게 밖에 많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밖에는 나트륨이 많아요. 그리고 안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다. 자, 이거는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일단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흥분된 상태라는 거, 그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흥분 상태라는 거는 전기 자극이 일정치 이상 움직였다는 거죠. 흥분이 일어날 때까지의 최소한의 자극을 우리는 역치라고 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세포에 가해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그래프 가지고선 하면 되는 거예요. 세포 안은 밖이 플러스가 많아. 그리고 안쪽은 여러 가지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음성을 띠기 때문에 따져보면 Y축을 전하량, 얘는 시간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70mV가 돼요. 얘는 뭐냐면 자극을 안 받았을 때의 전이에요. 쉬고 있는 거겠죠. 자극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얘를 휴지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 전이에서 자극을 받아. 자극.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플러스가 막 들어오죠. 그러면 전기가 쫙 취소돼.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35mV까지 쭉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나. 그러면 떨어지겠죠. 어떻게 떨어지냐? 이때는 칼륨이 나트륨 통로를 계속 열고 있으면은 밖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트륨이 계속 들어가서 전류가 계속 올라가죠. 이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안쪽이 칼륨이 많기 때문에 막 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막 가. 그래서 전하량이 뚝 떨어지게 돼요. 쭉 떨어지다 보면 좀 과하게 떨어졌네 해서, 자, 이때는 어떻게 평균을 맞추냐? 일정 수준의 나트륨과 칼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펌프를 사용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게 칼륨 나트륨 펌프예요. 그래서 ATP를 써서 밖에 있던 안쪽에 있던 나트륨을 내보내고 바깥쪽에 있던 칼륨을 붙잡아서 다시 분극 상태를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요 상태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해요. 휴지 전이 상태. 그래서 자극이 일어나. 자극이 쫙 하고 일어나요. 자극. 그러면 얘는
나트륨 펌프가 열리면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분극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흥분이 끝났어. 전달 다 했어.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게 돼요.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극 가야 되는데 많이 됐네. 얘를 우리는 과하게 분극됐다. 그래서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극이 없으면 분극 상태로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극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극이 없을 때. 그래서 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아무 움직임이 없죠. 그죠? 통로도 막혀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mV의 전위를 갖습니다. 얘를 우리는 휴지 전위라고 합니다. 자, 계속 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나름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트에서 알아봐야 될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세포 밖은 나트륨이 많고, 그리고 세포 안은 칼륨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극일 때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X, X, X.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죠? 자, 불꽃 반응색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얘는 나트륨 통로, 그리고 얘는 칼륨 통로, 그리고 얘는 칼륨 나트륨 펌프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극이 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요 진입장벽은 자극이에요. 자극. 근데 어떤 자극이냐? 일정치 역치 이상 했을 때만 애들이 반응을 해요. 자, 그럼 역치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역치 이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세포 바깥에 있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쭉 들어오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열려요. 딩동댕 하면서 열려요. 그러면 바깥에 있던 나트륨들이 와 하고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안 열려요. X X. 자, 이게 되면 플러스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전하량, 전류가, 전압이 증가해요.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35mV까지 증가해요. 자, 이렇게 자극이 받아들여져서 세포 안에 전기가 흐를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분극이라고 해요. 탈분극. 통로가 열려서 와악 하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처럼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70mV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얘를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해요. 탈분극. 어디까지 올라가냐? 35mV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아픈 거야. 아픈 자극이야. 그러면 계속 가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면 얘를 닫아. 안녕. 닫아. 그리고 얘를 열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안쪽에 더 많았던 칼륨이 우와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안쪽에 칼륨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통로만 열리게 된다면 와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플러스가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량이 떨어지겠죠. 뚝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전하량 떨어지겠죠.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면 전하량과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플러스가 나가니까. 그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분극이라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얘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요 과정을 걸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마이너스 70mV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맞춰지기 때문에 뭐가 작동하냐면 이때 얘가 필요한 거예요. 분극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얘가 작동하는 거죠.
과분극에서 다시 분극으로, 분극으로 가야 되는데 재분극에서 분극을 가려면 0점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나트륨들을 얘가 붙잡아서 내보내.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에 있었던 칼륨들을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칼륨 그리고 나트륨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안 그렸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재분극 다시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를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해요. 얘는 어떤 단계냐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갔어. 근데 과하게 갔죠, 그죠? 이렇게 간 거를 센스 있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 공백기 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륨 나트륨 펌프예요. 원래 분극 상태로 돌아감이라는 거죠. 누가 움직여서요? 여기 있는 칼륨 나트륨 펌프가요. 그래서 이런 작동으로 움직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시 흥분이 온다면 이쪽으로 가서 재시작을 하는 거죠. 자, 어렵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분극, 좀 더 옅어야 돼요.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을 가는데 분극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칼륨 나트륨 펌프가 움직인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다 했고요. 직강으로 다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